ETF 수수료 연 0.01%랑 0.3%랑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똑같은 지수 추종하는 ETF 두 개가 20년 뒤에 수익률이 수백만 원까지 벌어져. 매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네 계좌에서. 워런 버핏은 유언으로 딱 하나만 당부했어.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어달라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생겨. 버핏이 말한 그 인덱스 펀드, 어떻게 고르는 거야? 전부 비슷해 보이는데 수익률은 다 달라.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볼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두 가지 가져가. 하나는 내 ETF가 수익을 얼마나 잃고 있는지, 숫자로. 또 하나는 버핏의 유언을 실제로 실행하는 ETF 고르는 기준 세 가지. ETF 운용 수수료. 한 번이라도 직접 확인해 본 적 있어? 증권 앱 열어서 내가 들고 있는 ETF를 눌러보고 운용 수수료가 몇 %인지 찾아본 적 말이야. 아마 대부분은 없을 거야. ETF는 수수료 싸니까 괜찮다는 말만 듣고 넘겼을 거거든. 나도 그랬어. 수수료가 어차피 0점대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했지. 근데 그 0점대 안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알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지금 국내에서 같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여러 개 있어. 코덱스 200이 있고 타이거 200도 있지. 같은 지수를 따라가니까 수익률도 비슷해야 정상이야. 근데 운용 수수료는 상품마다 달라. 어떤 건 연 0.01%, 어떤 건 연 0.3%. 둘 다 똑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수수료만 다른 거야. 0.01%와 0.3%. 차이가 고작 0.29%포인트야. 이거 들으면 그게 뭐 대수야 싶지? 솔직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퍼센트 소수점 뒷자리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게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1억 원을 넣었다고 해보자. 연평균 수익률 7%로 20년을 굴려. 운용 수수료 0.01%짜리 ETF에 넣었을 때 20년 뒤에는 약 3억 8,700만 원이 돼. 같은 1억 원을 수수료 0.3%짜리에 넣으면 약 3억 5,400만 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잘 보여. 처음 몇 년은 두 선이 거의 붙어 있거든? 차이가 안 보여. 근데 10년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고 20년째에는 확연하게 갈라져 있지. 그 차이가 약 330만 원이야. 330만 원. 잠깐 생각해봐. 네가 뭔가를 잘못 투자해서 잃은 게 아니야.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샀는데 운용 수수료 하나 확인 안 했을 뿐이야. 어떤 실수도 없었어. 어떤 하락장도 없었어. 그냥 수수료가 조금 더 높은 상품을 골랐을 뿐인데 330만 원이 증발한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 매년 조금씩 아주 조용히 티도 안 나게 네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딱 이거야. 1년 단위로 보면 수만 원 차이밖에 안 돼. 그 정도면 신경도 안 쓰이지. 근데 복리로 20년이 쌓이면 그게 수백만 원이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 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 내 수익이 이것밖에 안 되지?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 수수료를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야. 0점대라고 다 같은 게 아니야. 근데 수익을 갉아먹는 게 수수료만이야? 사실 더 있어. 수수료는 그래도 괜찮아. 공시돼 있으니까. 증권사 앱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다른 ETF랑 비교도 할 수 있어. 투명하거든. 근데 ETF에는 수수료처럼 눈에 딱 보이지 않는데 수익을 조용히 갉아먹는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의 차이야. 전문 용어로는 추적 오차라고 하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 개념만 잡으면 충분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해봐. 내비가 알려주는 최단 경로가 있잖아.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조금씩 돌아가게 돼. 휴게소도 들르고 공사 구간도 만나고 도착은 하는데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추적 오차가 딱 이거야.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것. 한 번 갈 때는 티가 안 나. 근데 이 길을 매년 반복해서 10년, 20년 달리면 돌아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 코스피가 1년 동안 20% 올랐어. 그럼 코스피를 따라가는 ETF도 20% 올라야 정상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18%만 오른 경우가 있어. 이 2%가 추적 오차야. 수수료는 연 0.01%에서 0.3% 수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추적 오차는 한 해에 2%까지 벌어질 수 있어.
수수료보다 훨씬 큰 숫자가 조용히 새고 있는 건데 명세서 어디에도 안 찍혀. 그래서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ETF가 지수를 따라가는 과정 자체에 마찰이 있어서야.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 바뀌면 ETF도 따라서 사고 팔아야 하잖아. 그때마다 거래 비용이 생겨.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재투자하지 못하는 시간 차이도 있어. 지수가 종목 200개를 담고 있는데 ETF가 그걸 100% 똑같이 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골라 담는 방식을 쓰기도 해. 이런 작은 틈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지수와 ETF 사이에 갭이 벌어지는 거야. 운용을 잘하는 곳은 이 갭을 최소화하고 못하는 곳은 매년 조금씩 뒤처져.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여.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인데 운용사에 따라 추적 오차가 다르거든. 어떤 ETF는 지수를 거의 정확하게 쫓아가고 어떤 ETF는 해마다 조금씩 뒤처져. 1년이면 별것 아닌 차이야. 근데 이게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면 수수료 차이 못지않게 벌어져. 수수료는 분명 낮은데 추적 오차가 큰 ETF를 골랐다면 결국 매번 돌아가는 길로 간 셈이야. 도착은 하지만 훨씬 늦게 도착하는 거지. 이제 낮을수록 좋은 기준 하나를 더 알게 됐어. 수수료가 낮을 것, 그리고 지수를 잘 따라갈 것.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에는 수수료도 추적 오차도 아닌 또 다른 함정이 있거든. ETF는 주식처럼 거래돼. 장이 열려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 편하지. 근데 바로 이 구조 때문에 펀드에는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겨. 내가 사는 가격이 진짜 가치랑 다를 수 있다는 거야. ETF 한 주에는 진짜 가치가 있어. 그 안에 담긴 주식들의 가격을 전부 합산한 값이야. 이걸 ETF 한 주의 진짜 가치라고 해. 근데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이 진짜 가치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진짜 가치가 1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1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나는 100원을 더 주고 산 거야. 사는 순간부터 이미 손해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지. 이 차이를 내가 사는 가격이 진짜 가치랑 얼마나 다른지로 따지는데 이걸 괴리율이라고 해. 시장 가격에서 진짜 가치를 빼고 진짜 가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거야. 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좋아. 벌어질수록 내가 불리한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왜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 중고마켓을 떠올려봐. 인기 없는 중고마켓에서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격이 이상하게 형성되잖아. 10,000원짜리 물건인데 파는 쪽은 12,000원을 부르고 사는 쪽은 8,000원만 내겠다고 해. ETF도 똑같아. 거래량이 적은 ETF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부족해서 가격이 진짜 가치에서 자꾸 멀어져. 물론 ETF에는 가격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있어. 시장에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넣어서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야.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호가 간격이 벌어지고 결국 사고 싶은 가격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파는 상황이 생겨.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구조가 선명하게 보여. 거래량 낮은 ETF에서 내가 1만 원짜리를 1만 100원에 사. 팔 때는 9,900원에 팔아야 해. 한 번 사고 팔 때마다 진짜 가치 대비 200원씩 불리한 거래를 하는 셈이야.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쌓이면 수수료보다 더 큰 손실이 돼. 이제 정리가 되지? 높을수록 좋은 게 두 가지 있어. 순자산 규모와 거래량이야. 순자산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검증한 상품이라는 뜻이고 청산될 위험도 낮아. 거래량이 많다는 건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야. 수수료와 추적 오차에 이어서 괴리율까지.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이제 전부 연결이 돼. 자, 이제 손실을 만드는 요인 3개를 다 추적했어. 수수료, 추적 오차, 괴리율. 그럼 반대로 좋은 ETF는 어떻게 고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가 추적한 건 3가지 함정이었어. 운용 수수료는 매년 내 수익에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지수를 따라간다면서 실제로는 뒤처지게 만드는 추적 오차가 있었고, 네가 사는 가격 자체를 왜곡시키는 괴리율까지. 이 3개가 ETF 수익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 그럼 이걸 뒤집어 보자. 답이 바로 나와. 낮을수록 좋은 것 3가지. 운용 수수료, 추적 오차, 괴리율. 이건 적으면 적을수록 내 수익이 덜 깎인다는 뜻이야. 반대로 높을수록 좋은 것도 3가지야. 순자산, 거래량, 수익률. 순자산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검증한 상품이라는 거고, 거래량이 많다는 건 네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야. 이 6가지가 ETF를 고르는 기준의 전부야. 그런데 기준만 외우면 뭐해? 실제로 써먹어봐야지. 국내에서 같은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ETF 2개를 놓고 비교해보자.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00이야. 둘 다 코스피 200이라는 같은 지수를 추종해. 이름만 다르지 방향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어. 코덱스 200은 순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량도 많아. 그 말은 괴리율이 안정적이란 뜻이야. 내가 사는 가격이 진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반면 타이거 200은 운용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야. 장기 보유할수록 그 차이가 복리로 쌓이니까 오래 들고 갈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데도 이런 차이가 생겨. 그래서 비교가 필요한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 워런 버핏이 유언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내가 죽으면 자산의 90%를 저비용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달라. 시장 전체를 사는 것. 그게 버핏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투자 조언이었어. 개별 종목 고르지 말고 시장 자체를 사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방식은 사실 지금 내 계좌에 이미 있을 수 있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너는 이미 한국 시장 전체를 사고 있는 거거든. 버핏의 유언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아무 ETF나 사면 안 된다는 거야. 버핏도 분명히 저비용이라는 조건을 달았어. 그래서 ETF 고를 때 딱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 30초면 끝나. 첫째, 순자산 1000억 이상인가? 규모가 작으면 거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위험도 높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둘째, 운용 수수료 0.1% 이하인가? 국내 인덱스 ETF 수수료는 0.01%부터 0.3%까지 분포해. 같은 지수를 따라간다면 수수료가 낮은 쪽이 무조건 유리해. 20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걸 파트 1에서 봤잖아. 셋째, 최근 1년 추적 오차 0.5% 이하인가? 아무리 수수료가 싸도 지수를 제대로 못 따라가면 의미가 없어.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는지가 결국 내 실제 수익률을 결정해.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기본은 된 거야. 여기서 추가로 거래량과 괴리율까지 비교하면 더 정밀한 선택이 가능해. 그리고 하나만 더.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달러 ETF에 투자한다면 환해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 환해지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는 장치야. 대신 그만큼 비용이 추가로 붙어. 앞으로 달러가 오를 거라고 보면 환해지 없는 상품이 낫고 환율 변동이 불안하면 환해지 상품이 마음 편해. 정답은 없어. 다만 이걸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투자야. 이제 기준이 생겼어. 더 이상 유명하니까 남들이 사니까로 고르지 않아도 돼. 숫자로 비교하고 직접 판단할 수 있잖아. 버핏의 유언은 어렵지 않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그게 전부야. 근데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대부분은 나중에 확인해봐야지 하고 넘기거든. 그 나중은 안 와. 그래서 지금 바로 해볼 거 하나만 알려줄게. 5분이면 돼. 증권앱 열어. 내가 갖고 있는 ETF 아무거나 하나 눌러봐. 상품 정보 들어가면 총보수가 써 있어. 그 숫자가 0.1%를 넘고 있으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더 싼 ETF가 있는지 검색해봐.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데 보수가 다른 상품이 수두룩하다고.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느낌이 달라져. 내가 왜 이걸 사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 그게 시작이야. 0.01% 차이가 결국 수백만 원이 된다는 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알고 있는 사람은 비교하고 고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유명한 거 사.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에 그대로 찍혀. 댓글로 하나만 알려줘. 지금 네 ETF 보수율이 얼마야? 확인해 본 사람은 그 숫자 적어줘. 아직 안 해본 사람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해보고 와.